이번 시간부터는 유닛 루트 프로세스의 파라미터라고 하면 통상은 xt가 x의 t-1, 2t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여기 만약에 코에피션트가 알파로 붙었을 때 유닛 루트 프로세스라면 이것이 이제 알파인 것이 의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추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OLS 방식을 추정할 때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내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케이스 1이라고 써놨는데 케이스 4까지 있고, 자, 여기에 유닛 루트 프로세스 스페시피케이션이 이게 가장 간단한 퓨어 랜덤웍이고, 여기 상수가 더 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타임 트렌드가 또 붙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각각의 케이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가장 베이직한 케이스로서 우리가 조사할 케이스는 요런 케이스. 그러면 추적해야 될 파라미터는 요 코에피션트 알파밖에 없고, 알파가 1인 것이 의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1이냐 아니냐를 데이터를 가지고 추적을 할 때 이것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는지 말씀을 드리고, 큰 그림에서는 유닛 루트 프로세스의 코에피션트를 OLS로 추정하게 되면 그것은 컨버전스가 없기 때문에 분포로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 분포를 알고 그 분포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알파가 1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하게 됐을 때 그게 이런 식의 분포를 나타낸다 하게 된다면 이것들을 위너 프로세스를 이렇게 한번 발생을 시키시고, 요 인테그랄은 제가 익스펙테이션은 지난 시간에 지난 강의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을 해서 요 전체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값이 여기도 나오고 뭐 이렇게 프리퀀시를 정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런 분포로서 대충 알파가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1인, 예를 들면 거기서 1이라는 숫자가 여기쯤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이제 레어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을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벤셔널한 OLS,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하에서 프로세스를 OLS를 추정하게 되면, 자, OLS estimate of coefficient 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요 알파가 1인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빼주면, 자, 요 부분이 자, 요렇게 바뀌죠. 그래서 위아래를 적절한 수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요렇게 연두색으로 생긴 거, 하늘색으로 생긴 것대로 표시가 예쁘게 되면 그 디스트리뷰션을 예전에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요런 폼으로 되게 되면 요런 디스트리뷰션이 나온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t를 적절히 활용을 해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하를 정리하면 요런 디스트리뷰션이 됩니다. 즉 우리가 알파라는 코에피션트를 알파 x의 t-1 예를 들면 에타 t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이 알파를 추적하는 것을 OLS로 추정을 요렇게 만들게 되면 그 분포는 요것을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렉처에서는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자, 요 페이퍼에 보시게 되면, 자, 그렇다면 어떤 값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추정을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추정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 쳤는데, 그렇게 되면 이 숫자가 특정한 숫자가 나왔을 경우에 이게 도대체 확률적으로 얼마나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보시게 될 건데, 그 분포를 지금 이 페이퍼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 확률을 계산하는지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별도의 렉처를 마련해서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는 일단 이 테이블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200개의 샘플을 조사를 했는데 요런 스태티스틱을 만들었더니 -1이 나오더라.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지금 표에서는 100, 200 요 사이이기 때문에, 자, 요 사이 아무나 고르게 되고, 그 다음에 5%의 신뢰 구간에서는 -7.9입니다. 근데 -1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7.9 정도는 돼야지 이상한 것, 정기분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7.9 정도 돼야지 아주 이상한 케이스, 5% 확률밖에 안 일어나는 아주 이상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통상 일어날 수 있는 범위다. 그러니까 유니루트 프로세스라는 너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니루트 프로세스 맞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지금 요 스태티스틱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고, 그럴 때 이 특정한 스태티스틱이 나왔을 때 그것을 이제 표에 견주어 펴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스태티스틱 하나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유사한데, 자, 와일드 스태티스틱이라는 건 지금 이런 식으로 코에피션트에서 에스티메이트 코에피션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눠준 것을 와일드 스태티스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와일드 스태티스틱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우라고 해서 여기 t 서브크립션이 붙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베리언스는 이렇게 나오고, 요 하늘색 나오고, 위에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것을, 자, 요것을 이렇게 변환을 시키게 되고, 그것을 다시 이렇게 변환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예쁘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와일드 스태티스틱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 자, 요것과 요것에 우리가 분포를 디스트리뷰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 위너 프로세스거나 위너 프로세스가 속한 인테그랄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에 거 아래 거 적절히 t-2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자, 그것은 각각 이것과 이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쁘게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심플 유니루트 프로세스가 의심이 된다.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xt-1 플러스 2t 됐을 때 요것이 알파가 1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될 경우에, 그리고 아무것도 코에피션트도 컨스턴트도 없고 드리프트도 없고 그 다음에 타임 트렌드도 없다고 했을 때 테스트하는 방법은 스태티스틱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한다는 것은 알파의 헤드 이렇게 되는 건 시그마 xt-1 시그마 xt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마이너스 1을 빼고 t를 곱한다. 그렇게 되면 이런 위너 프로세스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시뮬레이트를 해서 지금 이 알파가 1인 것이 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의 방식은 이렇게 스태티스틱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니까 이것을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서 알파가 1인지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와일드 스태티스틱을 가지고 테스트하실 때는 이 베리언스를 직접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베리언스라는 것을 구할 때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요 지금 요 베리언스를 구할 때는 샘플 베리언스를 또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단계가 더 나가기 때문에 그런 약간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